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죠. 두 가지 정도의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공권력 개입을 예고를 했죠. 어제 정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기사는 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우조선의 공권력 개입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지지율 문제입니다. 지지율 문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해결을 하지 않겠느냐.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할 뿐이다. 그리고 하락의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지지율 하락이 되는 이유가 좀 다각도로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핵심적인 이유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특히 최근에 불거진 그 전에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나왔던 장관급 인사, 이것은 지금 한 고비를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이야기되는 건 일종의 사적 채용 논란이죠.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외가 쪽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권성동이 잘못 해명을 한, 엉뚱한 해명을 한 그 국업 우모 씨, 이 강릉에 있는 어떤 그 사업자의 아들, 그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지지율 하락에 또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그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사적 채용 논란, 이것이 왜 일어났으며 왜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렸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과거는 청와대죠.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까?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 어공, 널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쩌다 공무원. 그리고 또 널공은 널상 공무원. 널상 공무원은 정통 관료 출신들이죠. 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또 검찰, 경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해서 이 별정적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청와대도 가고 어떤 관련 정부 산하기관에도 들어가고 하는. 자, 그래서 어공은 주로 대통령실에서 이 정무 파트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정무수석실이나 또 인사비서관실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실 이쪽으로 많이 가고, 널공은 정책 파트, 경제수석실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죠. 안보실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어공과 널공 비율이 대통령실 안에서, 과거는 청와대 안에서 거의 한 50대 50 정도 비율이 됩니다. 비서실이 한 40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50대 50 비율인데, 이 정권이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이 널공의 비율이 늘어나죠.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가고, 어공은 선거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널공의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사적 채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공 이야기죠. 어공. 어쩌다 공무원. 주로 정무 파트에 있는 이 별정적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어공은 공개 채용은 하지 못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이거 시험을 봐서 면접을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인사수석실에서 또는 이 대통령실 안의 인사는 총무비서관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실에서 어떤 적격성 여부도 살피고, 또 검증도 하고 필요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공개 채용은 아니죠. 다 사적 채용입니다. 공적 채용이 아니고 사적 채용입니다. 임기도 보장이 안 되는데 무슨 공개 채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추천에 의한 사적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사적 채용을 하면서 일반 대기업처럼 어떤 헤드헌팅 회사에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간혹 가다가는 국가 인재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사람이 좀 필요하면은 거기서 고를 수도 있지만은 정권 초기에는 거의 다 추천에 의한 사적 채용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그 역대 정권도 다 마찬가지였고 현실적으로 추천에 의한 사적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에 의한 사적 채용을 하는 건 대충 한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여도, 선거에서 얼마나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했나. 그러니까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우선 쓰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농공 행상이 벌어지는데, 농공 행상 뭐 다른 부처 장관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 자리를 배치하는데 농공 행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권성동이 장제원에게 뭐 압력을 넣었다, 뭐 9급, 7급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9급으로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거는 아주 7급, 9급 이야기고, 뭐 장관부터 다 그렇게 농공 행상 다툼이 일어나면서 실세들끼리, 권력 실세들끼리 충돌도 하고 합니다. 이 대선 기여도는 일단 대선 캠프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선 캠프에 들어갈 때부터 사적 인연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대선 캠프에서부터. 그 단계부터 사적으로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은 것은 국회의원 보좌진, 이 캠프에 들어갈 때. 캠프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뭐 농공행상을 받아서 이 사적 채용이 되는 거죠. 캠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인물군은 국회의원의 뭐 보좌관, 비서관, 이 보좌진, 그 해당 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 소속,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이 보좌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당의 사무처 요원들, 정당 사무처 요원들도 캠프에 많이 들어갑니다. 각 정당의 뭐 처음에 일반 공무원처럼 뭐 9급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행태의, 그 9급은 아니지만은 좀 그 그것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정당의 사무처에 있는 요원들이 또 캠프에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과거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후보나 아니면은 그 캠프에 있는 어떤 선대위원장이든지 이 주요 인물들의 사적 인맥이 추천에 의해서 지금 그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해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고, 이것 외에 달리 이렇게 무슨 공채를 하고 이렇게 할 방법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캠프 주요 인물, 그리고 후보의 사적 인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히 사적 인물,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로 일했던 김혜숙 같은 경우가 법제처장을 거쳐서 청와대의 인사수석으로 가고 이랬죠. 아주 그 높은 직급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하위 직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캠프에 가는 가장 많은 것은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당 사무처 요원, 또 후보나 캠프의 주요 그 인물, 사적 인맥, 그리고 또 선거 전문가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 뭐 홍보를 그 잘하는 사람들도 발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캠프가 꾸려지고, 그 캠프에서 이 정권을 창출을 하면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지금 각 뭐 부처에도 가고 또 대통령실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사적 채용입니다. 이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에 지금 갇혀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이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나 또 부인이 이 선거 후에, 선거가 다 끝난 뒤에 사적인 또 인연으로 쓰기 편한 인물들을 좀 대통령실에 채용을 하기도 하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헬스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그 의상 담당 직원이 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었죠. 그렇게 채용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정숙 그 채용이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아니 개인적으로 편한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윤석열 그 대통령실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이 특히 권성동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 엉뚱한 해명을 하는 바람에 논란을 확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검찰 출신이 많다 이러는 것도 결국은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면은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막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의 인맥보다는 검찰의 인맥이 더 많으니 검찰에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전에 비해서 과하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비율은 조금 높지만은,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프레임에 계속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는 걸려들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설치하는 뭐 검찰공화국 프레임 또는 뭐 사적 채용 프레임 이런 데 계속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권성동이 국업 공무원 갖고 뭘 걸으나 이 한마디가 지금 일파만파 역풍이 불고 있죠. 이런 대응이 지금 화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고 사적 채용을 다 했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프레임 설치인데, 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일부 언론도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거의 선동하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을 막 부추기는 그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노림수가 뭘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도 제가 계속 한겨레 기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일면 사이드톡으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핵관, 또 사적 채용 놓고 힘기록이. 권성동과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어제 또 논쟁을 벌였죠. 그것을 또 사적 채용과 연결시키면서 여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사를 일면 또 사이드로 큼지막하게 다뤘습니다. 자, 분란을 부추기는 거죠. 어제 권성동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권성동이 지난 15일에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한테 자기가 아는 지인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이 말씀이 거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고, 권성동은 바로 그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지금 당내에서조차 여론을 무시하고 자리 싸움을 한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웃도는 가운데, 자, 기사 안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대표적인 윤핵관들끼리 힘을 겨루는 듯한 모습 또한 되풀이됐다. 이 기사를 일면 사이드로 올리고, 또 사면 기사에서는 대통령실 채용 논란 이런 제목으로 등 돌린 민심, 집권 2달 윤 대통령 부정평가 긍정의 2배. 이렇게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사적 채용과 또 이것을 다 연결시켜서 프레임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논란. KSOY 여론조사 부정이 63%, 긍정이 32%. 이것은 인사 강행, 전 정권 충돌, 경제 불안 탓이다. 그런데 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지지층 결집이 없어 특이하다. 이런 평론가의 코멘트까지 실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최영범 홍보수석 처음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뭐 야권의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 동참을 요구했다. 그리고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자, 이 기사가 있는데 상당히 늦게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 나선 겁니다. 이미 상황이 악화되고 불공정 프레임에 지금 갇히고 있는데, 지금에서 지금 뭐 홍보수석이 뭐 시민사회 수석이 나서죠.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늦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강성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은 아무런 업무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인원이 사적 인원으로만 채용되었는지 여부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너무 늦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막 퍼져나가서 이 프레임에 갇혔는데, 업무 역량과 신원 검증 등의 공적 채용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정상 채용 사례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리고 그 우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우씨는 대통령 캠프에서 후보 선발대로 현장에서 밤낮 없이 봉사하였고, 노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요원 9급으로 채용됐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후보의 친구, 선후배, 지인 그룹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한다.
선거 승리 기여도나 업무 능력에 따라 비서실 등에서 비서실 등에 선발될 수도 있다. 자, 이 해명이 맞죠? 그러면은 이 해명을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이 다 엎질러지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또 이렇게 하니 비서실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동아일보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적 채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은 비공개 채용이 간행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지금 대국민 사과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간행적으로 돼왔던 그리고 그 간행을 또 누구는 뭐 문재인 때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 할 방법이 별도로 뾰족한 게 없는 거죠. 자, 그것을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과 지인, 윤핵관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막 파고드는 거죠. 이재명은 젊은이들의 큰 좌절감을 줬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폄훼용 프레임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비공개 채용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강조한 폄훼용 프레임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지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 시위의 데자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2의 강우병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조직적 시도가 있다.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전선이 하나 있죠. 소위 말하는 안보 적폐와 관련되는 겁니다. 서해상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자진 월북몰이, 또 하나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저번에 10장의 사진이 공개된 데에서 판문점으로 넘어가는 사진. 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나서서 어민 북송 전면전 이렇게 이 제목을 달고 윤건영 인터뷰를 대문짝만하게 실습니다. 윤건영 그때 당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윤건영 인터뷰를 실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친북몰이를 한다. 그런데 엑셀을 더 밟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거의 또 협박조의 인터뷰 기사까지 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 기로를 엮어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윤건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흔들기와 일종의 괴롭히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게 한다. 괴롭히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올인하고 있다. 인사, 경제 실패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고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저희가 있다고 의심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평화 담당을 하는 통일부가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 고위 관료 몇 사람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죠. 전부 다 지금 막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한겨레는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탈북 북한 어민 강제로 동영상에서 그렇게 막 끌어서 북으로 보내고 거의 막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통일부 북송 동영상까지 공개, 수사 근거 제시하며 정권 보조 맞춰. 민주당은 효과 없는 거 집착하는데 한심하다 이런 기사를 지금 한겨레가 실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어떤 문제도 삼지 않고 그 동영상에 나온 그 참혹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수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가 정권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자, 그런 식의 기사만 싣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포성줄도 모자라서 테러범 진압용 케이블로 추가 결박을 했다. 강제 북송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한쪽 사진은
이 대기실에서도 포승에 묶여서 앉아있는 사진, 다른 한쪽 사진은 거의 기어가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끌려가는 그 장면이 어제 동영상에 공개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동영상도 마치 정략적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서 대기하다가 한 명씩 북송이 됐는데 분계선 앞에서 안대를 벗기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남측으로 몸 돌려서 바닥에서 버텼지만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끌려갔다. 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를 또 비판을 하죠. 그런데 통일부는 국회에서 동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상당히 이 문재인 모든 것이 그때 동원됐던 것이 강제국정에 동원된 게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는 대통령 문재인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강제 북송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다 해서 문재인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대북 관련돼서 이 문제 그리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문제 이 두 개가 우선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포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국제법 등 어긴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기순 어민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실체 규명, 인권이 여당에서는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해서 인권위에 진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피격 유족도 문재인 고발 방침. 그래서 두 사건을 쌍끌이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전에 나섰다. 자, 또 한 사람 있죠.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인데 같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경쟁자 설훈 의원, 친이낙연계죠. 설훈 의원조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설훈, 이재명 변호사비 누가 대납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쌍방울이 압수수색 당하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 변호사비 그거 대납한 게 상식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보더라도 구속된 사람들이 다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다.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훈.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이재명 의원 재산 상태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재산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누가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당대표 경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소개해드리면 오늘 중앙일보 일면톱이고 다른 기사도 많이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지금 40일 넘도록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강을 잡기 위해서 불법 파업에 장관들이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6명의 장관이 이 형사처벌 또 배상까지도 불사하겠다. 배상을 물리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공권력을 확보하는 차원이죠.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가 담화문을 냈습니다. 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 대국민 담화문을 낸 거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인데, 자, 이것도 진보 성향 언론은 또 지지율과 연결시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니 경향신문입니다. 당정이 지지율이 하락하니 국면 전환을 깨하려고 파업 옥죄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도 또 지지율과 연결시켜서 국면 전환용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노동 의제에 여건이 총력전에 돌입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 지금 40일째 그 파업 중인 데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 국면 전환이다. 여건의 총력전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안보 이슈로 충돌하던 전국에서 전선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 노동 이슈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이 될 것이다. 전선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지금 계속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제2 강우병 사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언론의 그 일부 진보 성향 언론의 보도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이 기류가 감돌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오늘 조간신문들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7월 1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